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20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어제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거기에 이제 커플링 되면서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지수가요, 거래소가 플러스 0.83%, 2696포인트입니다. 2700 거의 근접해 있죠.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살짝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28% 올라서 78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살짝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그렇고요. 워낙 거래소 대비했을 때 코스닥이 좋지 않았다가 요 근래 며칠 동안은 코스닥 쪽에도 조금 이렇게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 숨통이 좀 트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거래 대금 보면요, 이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오늘 거래소가요 8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락장에서 대량 거래가 되면서 18조, 15조까지도 갔다가 8조까지 왔으니까 거래 대금만 보면 대폭 줄었죠. 개인들이 한 5조 정도 급락장에 들어와서 단타를 하고 바로 그만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거래 대금은 8조 단위로 한 절반 정도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약세장 지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은 7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규모로 봤을 때 또 그 거래소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7조 7천억도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코스닥이 거래 시장 규모는 적지만 항상 한 10조 가량은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코스닥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활발한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거래소 대비했을 때 그런 대로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래프 보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그래프 변동폭을 이렇게 보면요, 아마 전례가 없이 굉장히 그 변동폭이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날이 7월 11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죠. 이때가 2896포인트입니다. 2900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이번에 급락장에서 장중에 2400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한 보름 동안에 500포인트가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IMF도 있었고 그러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하락폭이 한 500포인트 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이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 공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 특히 개인들이 신용이나 미수로 들어가신 분들 피해가 굉장히 컸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한 300포인트가량, 오늘 한 2700 가까이 됐으니까요. 2400에서 따지면 300포인트가량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바닥에서 한 5조가량 개인들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다 나가고 없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고 빠져나갔지 않나. 아마 평범한 개인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폭이 클 때는 물론 이제 어려움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금을 가진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마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낙폭이 클 때는 한 번씩 들어가 볼 필요도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장에서 바닥에서 아마 주식을 좀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수익률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어제 20원 넘게 이렇게 환율이 하락을 해서 주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은 보합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한 2원 50전 정도, 1331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자 모양이 났는데요.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좀 된 것 같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됐는데요. 환율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바닥권에서 더 밀리지만 않는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추가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2,7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180억 매도 우위입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2,500억 미수 우위, 코스닥에서 110억 미수 우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근한 2,700억 가량 미수 우위하고 그만큼을 또 개인들이 팔았다.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 이렇게 수급을 보면요,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요. 요게 지금 이제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이나 개인들, 기관들 매매 추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급락장에서 개인들이요 한 5조 가량 이렇게 단기간에 들어왔습니다. 뭐 1조 6천, 1조 6천, 뭐 7천억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 우위에다가요. 이렇게 매도 우위를 최근 들어서는 그만큼을 다 이렇게 팔고 이다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반면에요, 외국인들은 요 급락장에서 근한 2조 넘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기관도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기관도 외국인들하고 같이 급락장에서 이렇게 많이 물건을 갖다 내다 던졌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개인들이 이때 샀을 때가 아주 매수 적기였죠. 개인들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요 한 3, 4일 동안은 다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들은 밑에서 샀던 거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최근에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다시 이렇게 매수에 집중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개인들이야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다가 이익 실현하고 팔고 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은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 시장하고도 같이 흐름을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요. 요게 바로 이렇게 그 흐름이 끊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이어질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죠. 그거하고 이제 잭슨홀 그 회의 결과가 한 2, 3일 후에 나타날 텐데요. 요 두 가지 뉴스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을 봐가면서 매매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오늘 고객 예탁금이 52조 5천억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급락한 날 고객 예탁금이요 5조가량 이렇게 들어왔다가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더 많이 빠져나갔죠. 단숨에 이렇게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한 개인들 자금이 한 5조가량이 다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평범한 개인들 자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단타를 하고 다시 빠져나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렇게 급락장에서 신용이 한 3조가량 이렇게 털려 나갔습니다. 이게 아마 팔고 싶어서 파는 건 아니겠죠. 담보미달이나 또 뭐 손절매 이러면서 손해를 굉장히 크게 보고 신용이 이렇게 털려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들이 상당히 피해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용을 한 개인들이다 이런 얘기죠. 미수금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급락한 날 미수가 한 3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기 돈의 한 두세 배를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바로 며칠 동안 다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수가 한 3천억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가 됐죠. 미수하신 분들 아마 이번에 좀 재미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며칠 동안에 바닥에서 자기 돈이 한 두세 배 들어왔다고 그러면 수익률에서는 상당히 재미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는요. 고객 예탁금이 들어왔다 다 빠져나간 것에 대비했을 때 주식형 수익증권 보면 117조죠. 그냥 10일 전에 보면 112조니까 한 5조가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CMA 계좌 잔고가요.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잔고가 한 86조 정도 되는데 한 20조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CMA 잔고라는 것은 고객 예탁금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의 자금이라고 봤을 때요. 증시 주변 자금은 굉장히 넉넉하다. MMF까지 따지면 한 290조 된다고 그래요. 지금 잔고가. 이게 전례 없이 높은 수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급으로만 보면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은 굉장히 많다. 시장만 된다 그러면요, 우리 시장을 좀 크게 기대해도 되는 그런 수급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아마 그래프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게 지금 다우 그림입니다. 어제 0.58% 올랐는데요. 거의 앞에 고점 회복을 했죠. 다우가 그렇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1.3%, 앞에 고점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에 반등세가 굉장히 야무집니다. S&P 500도 비슷해요. 특히 S&P 500은 앞에 고점에 거의 육박해 있습니다. 요걸 아마 넘는다고 그러면 또 우리 시장도 이 반도체나 이런 쪽에 좀 기대를 해도 되겠다 싶은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에 고점은 좀 멀지만 최근에 이렇게 반등세가 굉장히 야무집니다. 어제 1.8% 올라졌어요. 일본 시장이 오늘 1.8%, 빠진 것만큼은 다 회복을 했죠. 대만 0.09%, 대만도 마찬가지. 그동안에 하락했던 만큼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0.2%인데 미국 시장 비슷하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홍콩 상해 지수가 이렇고요. 항생, 홍콩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0.4%. 중국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아마 중국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그 주요 종목 그래프 잠깐 이렇게 보면요. 애플이 이렇습니다. 거의 앞에 고점 지금 육박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앞에 고점 육박에 있어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하락폭이 가장 컸었는데요. 또 이렇게 상승도 굉장히 야무집니다. 양봉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근 10일 동안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28일 날 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지금 나온 얘기들 종합해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실적은 당연히 대단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상승폭이 이제 추세가 그동안의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얘기는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실적이 그런대로 기대치에 부응을 할 것 같다 생각이 드시죠? 주가가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시장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삼성전자 이런 대표 종목, 대장주, 주도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도 그런 시장 영향으로 아주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엔비디아 영향이 컸겠죠. SK 하이닉스가 오늘 한 2.9%,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가 0.7%,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겁죠. 삼성전자가. 이스페타시스, 기판 관련이죠. 5.1%, 상당히 야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이스페타시스 기대 이상 실적 발표하면서 추천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다들 비슷하죠. HBM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고 시장을 주도했다가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깊게 나타났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제가 요 며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강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등했을 때 워낙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쫓아가지를 못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 30-40% 조정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요. 이번이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이 바닥에서 사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예전에 못 팔고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끌려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팔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쪽 관련해서 HBM 관련해서 종목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이렇게 올라갈 때 워낙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미처 이렇게 사지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한 30-4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살짝 이렇게 반등은 했다고 그래도 가격 면에서는 좀 부담이 없는 가격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장중에 좀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닌가. 특히나 HBM 관련해서 이쪽 종목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반드시 포트폴리오에다가 이런 종목들 조금 집어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 같아요. 이렇게 급등주들은요, 이렇게 급등했을 때 손이 안 나가서 못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1차 조정이 아주 깊을 때, 한 30% 넘게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럴 때가 또 매수할 기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요. 이런 관련해서 주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장중에 보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사놓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오늘 모처럼 로봇 관련주들이 뭐 그런 대로 반등세가 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언급드리는 SPG가 그동안에 워낙 좋지 않았다가요, 최근에 한 신용이 160만 주에서 한 80만 주까지 절반 이상 털리면서 아마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오늘 로봇주 중에서도 가장 탄력이 좋았습니다. 6% 올랐기 때문에요,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딱 반토막 났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보이다가 이번에 이렇게 살짝 바닥에서 이렇게 하락이 저지가 되면서 반등해주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바닥권이니까 이런 것도 조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주식이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SPG가 실적 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SPG도 좀 지금은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존 비전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수급 면에서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요, 최근에 이게 이제 신용이 잘 안 털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80만 주 넘게 신용이 잔고가 쌓였다가 최근에 한 10만 주가량 털렸습니다. 그리고 71만 주인데 아직도 신용이 많기는 하지만요, 조금 털려나가서 몸이 좀 가벼워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보면 최근에 이렇게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뭐 도전 비전만 이렇게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죠. 전체 시장 흐름 때문에 그 흐름을 탔다,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조금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이 이제 100원 정도 플러스가 나면서 어제 중앙일보에 아마 특집 기사, 분석 기사가 났는데요, 제4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 지금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 더존비전, 더존뱅크하고가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다, 이런 그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어디로 그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이 낙찰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이제 NH농협은행이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이 어디로 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자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농협은행이 가세해 준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존뱅크가 더존비전이 있기 때문에, 더존비전이라는 게 이제 회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만 본다고 그러면 더존비전, 이쪽 더존뱅크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금융위원장 얘기로는 하반기라고 그래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하반기에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그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는 이 일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제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KCD뱅크 여기하고 신한은행, 더존비전이 추진하고 있는 더존뱅크, 이 두 개가 가장 유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 놓은 데가 한 4군데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군데가 유력한데 농협은행이 어디로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 중앙은행 그쪽 그 분석 기사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존비전은요, 방금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그 기사가 났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와 상관없이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실적 면에서 이제는 그렇게 하락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주식 아닌가. 항상 제가 이제 주봉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요때 2021년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근데 그때 한 13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절반 가격인데 주가로 봤을 때 조정을 아주 깊이 한 3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가격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가격이 아니다. 좀 뚝심 있게 연말까지 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체로 다들 좋습니다. 파마 리서치 오늘도 한 1.4% 올라줬는데요.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았죠. 그대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직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 화장품, 미용 관련해서 가장 실적이 뛰어난 그런 종목이다.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 팔 정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 삼성중공업도 지금 오늘 한 4% 올라줬어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한 100만 주 넘게 매수 우회하면서 조정 깊게 받고 나서 다시 오늘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모양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 올라줬는데요. 가장 마음 편히 주식을 가지고 갈 만한 주식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현대로템도 오늘 한 1.6% 빠지긴 했지만 한 이틀 이렇게 음봉이 나긴 했지만요. 추세로 봤을 때 아직도 단단한 그런 모습이다. 계속해서 가지고 갈 만한 주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CS 윈드는 최근에 2분기 실적이 대폭 좋게 나오면서 아주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다가 한 3일 지금 살짝 꺾였는데요. 요 밑에서 사신 분은 지금 단숨에 한 3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요. 좀 이익 실현해도 되는 그런 구간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다가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제 11월 미국 대선 지금 해리스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리스가 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주가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CS 윈드가 풍력 대장주죠. 가장 앞서가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한번 실현하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한 11월까지는 또 다시 이렇게 가지고 가도 되는 종목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장이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경험했지만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면 우리도 폭락하고 다시 급등을 하면 급등을 하는 패턴이 미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도요. 이제 22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고 28일 날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요 두 개 변수가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 내부 지표만 보면요. 증시 주변 자금이 대기성 자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기만 주어지면 증시 쪽으로는 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약세장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대기 자금이나 증시 주변 자금이 좋기 때문에 어떤 조건만 좀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여기서도 상당폭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반도체 특히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라든가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한 30-40% 조정을 받고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쪽 관련해서 주식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기 때문에요. 특히나 처음으로 이렇게 조정을 아주 깊게 받는 거거든요. 급등 종목들은 항상 1차 조정기에 그때 다시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포트에다 조금 넣어놓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